자, 대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가 가장 일단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예요. 그것도 그렇죠.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36.2% 응답률이고요. 2,778명과 통화해서 1,007명의 응답을 받은 이런 여론조사고 우리나라 국내 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네. 매달 대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이 8%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2 이게 뉴스가 아니고 윤석열이 8%로 떨어졌다는 게 진짜 진정한 뉴스가 아닌가. 왜냐면요 이게 실제로 윤석열이 8%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여론사에 비하면은 안철수가 5%고요. 홍준표가 5%니까 안철수,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이제 3% 차이로 따라잡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해졌다. 그러네요. 그리고 원희룡은 진짜 성씨를 바꿔야 되겠어요. 1% 원희룡 1%요. 영원히 거기 갇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 잼 날리고 있는 유승민 2%요. 2%도 웬일이야? 이 후발 지지자들은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재명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나 높은 사람들을 헐뜯는 걸로 점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잔챙이들은 죄다 그런 쪽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30%가 넘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 비교되는 주자가 아니라 이제는 안철수, 홍준표랑 비교되는 주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쪽에 골칫거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안철수나 홍준표 근데 다 불행히도 국민의 짐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짐 후보로는 2%가 제일 고득점이에요. 오세훈이. 근데 오세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서 또 그러니까. 저거 자체도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이 지금 유승민이 나오겠다.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윤석열은 이제 잠룡군으로 빠지고 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잡룡. 네. 잡. 정말 잡스럽다. 이렇게 빠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온갖 기사들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 검찰 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걸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봤자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이 넉 달 동안 점점 더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검찰총장을 빼놓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만든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검찰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먹게 만든 그런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마누라, 자기 장모, 그리고 자기 애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의 신복, 그 셋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 전체를 죽였어요. 검찰 선배들의 밥그릇도 뺏어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이제 기소권도 기소 배심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네, 진짜. 기소권을. 기소마저도 뺏길 수 있네. 뺏기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전부 배심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압수수색 영장 친다고 99% 나오는 거 이거 김용민 의원이 엄청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그렇게 못해 이제는. 그거 지적을 아무도 안 하니까 지금 여태껏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윤석열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의 상징. 그의 업적으로는 본인의 몸을 던져서 장모와 부인의 범죄를 통해 공수처의 법의 필요성을 입증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나서서 대선 건처에 얼쩡거리면서 정치 검찰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직접 느끼게 해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권력과 기소 모든 것들을 나눈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참 이런 애를 주인공으로 세워야 돼. 그러면서 더불어서 국민의 짐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도 전부 깎아먹었어. 맞아요.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볼링으로 치면은 스페어 처리를 완전 끝에서 있는 것들을 이쪽 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가운데 양쪽 끝 이렇게 돼 있는 스페어를 어떻게 던졌는지 그걸 다 처리한 거야 혼자서. 공이 날아다녀. 야, 혹시 볼링 칠 줄 알아요? 그럼요, 좀 도요? 치죠.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 에버가 어떻게 돼? 에버리지 한 160 정도. 160 정도? 오, 되게 잘하네. 아유, 160은 잘 치는 거 아니에요? 동수 형은 대충. 저는 10년 전에 쳐봤었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대충 이제 얼마나 안 좋아. 치는데요? 한 세 자리 겨우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사람들이 말이야. 한 190 정도 쳐야 볼링 좀 치는 거 아니야? 190 정도 치면 진짜 자기 마이볼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하우스볼. 우리 훅을 제대로 그냥 확 집어넣어가지고 스트라이크 막 진짜 윤석열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볼링공이 그냥.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놓고 그냥 그러면 다 스트라이크. 몇 놈 그냥 세워놓고 그냥. 문제는 지금 이 여론조사를 조금만 짚어보고 가면은 네. 이제 지금 상황은 이재명 뭐 대세론이 아니냐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대선이 이제 1년 넘게 남았다는 1년 조금 넘게 남았다는 것 때문에 분석이 분분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MBS 여론조사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의미가 있는 게 여러 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숫자를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체 이윤 순서대로 불러드리면은 전체가 27, 12, 8이잖아요. 지금 이윤.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순서입니다. 46, 27, 1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이윤이. 이재명에 대한 결집이 두드러진다. 네.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44, 24, 1. 그러니까 문파라고 흔히 말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층에서는 41, 24, 2. 두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중도층에서는 33, 9, 9예요. 중도층도 역시 이재명으로 결집하고 있네요. 보수층에서는 지금 15, 3, 15예요. 윤석열이 이재명이랑 똑같아. 보수층에서도. 호남에서는 23, 29, 2. 호남에서만 이낙연 네.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인데, 이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1등 난 사람 심리적으로 누가 됐건 밀어주고 싶어요.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난 밀어주고 싶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라는 얘기. 반대로 말해서 이낙연 지사가 1등이라면 이낙연 지사 위주로 방송할 것 같아요. 저는 깨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던져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젠다는 대선용으로 던진 것도 아니야. 꽤 오래된 아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신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요거는 새날도 기본소득을 다룬 게 벌써 8년 됐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됐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장점도 있을 텐데 아젠다를 하나,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든 거지 쉽게 표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다 갇혀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기본소득 난 반댈세. 그 논쟁이 가면 절대 이낙연이나 또는 저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못 이긴다는 얘기 들어요. 당연하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었고 지난 1년간 전 국민이 체험한 게 어떤 의미가 됐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환경이 자영업이 됐건 뭐가 됐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언가를 지급해서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돈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그게 사실 세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류의 순환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행정가와 금융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오래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야, 돈 좀 버릇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 나가는 경우들 환경적으로든 혹은 취업관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프레임을 선점하고 유리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행정을 오래 하고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토론의 가장 잘못된 점이 기본소득은 비생산적이야. 뭐 재원이 엄청 필요해라는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아니고 기본소득만큼
때는 경제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대안을 내놓으면 입증해야죠. 훌륭한 토론이 될 텐데 이쪽에 기본소득이라는 깃발을 세워놨단 말이야. 난 반댈세 하는데 반대하는 논리나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 이 게임은 무조건 이재명 쪽이 이기고 가는 게임이에요. 이길 수밖에 차라리 없어요. 무관심한 게 나아요. 그건 전략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은 이걸 갖고 나와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이상한 논리를 갖다.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가 안 그건 돼. 정치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를 한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지적하는 게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예. 결국은 괜찮은 후보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데 입장을 반대하면서 아 실물 경제를 모르는구나 모르네 이런 라고 얘기가 돼가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가 얘기를 이렇게 뱉어낼 때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그 신뢰도와 이미지까지도 한꺼번에 내려가는데 이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용해인 의원한테 발렸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발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어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나온다고 해도 선뜻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밀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느 시기에 자기가 잘못했다거나 이건 잘못 판단했다거나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차라리 사과를 하는 입장을 거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소득이 없을 때 그냥 어떻게든 찾아오는 손님들만 팔 거야 하던 업체들이 1년이 지나면서 이제 방문 판매를 하거나 내지는 우편 판매를 하거나 뭐 통신으로 하는 것들 온라인 판매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살아남으려는 노력입니다. 기초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 됐건 뭐가 됐건 꼭 필요한 걸로 지지를 받아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걸 얘기했던 거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길어졌다는 거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행정가들 중에서 오해하면서 재정은 어떻게 정부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계속 나가고 있는 한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재정 아니 얘기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아니 재정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대한민국만큼 재정 건전성이 지나치게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딴 데는 200, 300 넘어가는데. 딴 거 다 떠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복지주의 어쩌고 얘기하면서 여기다 대고 뭐 기본소득을 갖다가 까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재벌들의 하수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이게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현재 법인세 그 세율이 얼마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금융에서만 돈을 갖다가 코로나 요 시절에 얼마를 벌었어? 41조를 벌었어. 그 41조 누가 가져요? 금융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1%가 다 가져가는 거야. 지자체 어디가 됐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폭증했다 하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정부가 하는 취득세하고 양도세도 올라갑니다. 당연하지. 그 소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재원으로 활용할수있게 늘어나는 쪽이니까 지금은 기본소득에 관해서 경제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원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세금과 지금 현재 있는 세금 제도 요거에 갇혀. 왜? 그래야 재벌이 좋아하거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소득 논쟁을 이재명 반대하는 논리로 쓰고 있는 분들이 전략에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잘 모르고 그렇죠. 말하자면 반대했다가 욕먹은 거지.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표현해서 지금 오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젠다를 던져놓고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야 이제는. 그렇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최근에 막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시원한 것들이 사학비리 근절하겠다 하는데 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가장 큰 아젠다로 보이는 기본소득을 난 반댈세하고 앉아 있으면은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기본소득이 국민들한테 각인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텐데 마침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필요성이 갑자기 확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경제 정책이든 복지 정책을 갖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난 반대세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보면 국민의힘의 김세연 전 의원 있잖아요. 이런 거야. 한 달에 약 4만 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이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외국에는 한 적이 없대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해보긴 했지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 그 기본소득 개념을 실패한 나라들은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같은 돈을 일단 줘봤더니 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게 됐냐면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기존에 주던 복지를 다 뺐어. 그랬더니 그냥 복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기본소득 받는 것보다 복지를 받는 게 훨씬 나아서 현금에. 난 기본소득 반대세가 된 거예요. 그게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사례 같은 거야. 예. 근데
여기다가 기본소득을 가져와 가지고 이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치 않아 정도가 유일한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지사나 또 지금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공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복지제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제도 중에서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지는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저출산 뭐 무슨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청년들 기본소득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육아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육아수당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기본소득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복지 정책들을 갖다 조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이 IT 그 시대가 되면서 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있는 것에 걸맞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과 새로운 삶의 형태 그리고 특히 재원, 세수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안 만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가 K방역을 얘기할 때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막는 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전 세계에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뭐 기본소득 이런 걸 했다. 이런 걸로 입증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처음에 나와서 했던 게 지역화폐였었어요. 그걸 누가 그렇죠. 쓰냐 쓸데없다.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역화폐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하고 연계가 되면서 파급력이 커졌고 실제 효과가 난 게 이미 있었어요. 예. 그걸 경험하면서 온라인에서 이 논쟁이 한참 뜨겁고 일부 진보적이라고 하는 복지학자들도 기존 복지를 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얘기를 하다 지금 그 주장도 꺾인 상태예요. 그렇지. 기존 복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 무엇보다 그런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뭘 했냐 하면은 유원지에 절대로 철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닭 한 마리에 5만 원, 6만 원 팔아먹던 집들을 죄다 5만 원, 6만 원, 쓸어버렸어요. 10만 원, 15만 원이야. 5만 원, 6만 원 할 때 가봤어. 그때도 비싸서 못 먹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없애니까 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실을 보이는구나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추진해 가면서 혁신을 말로 하는 사람들과 하겠다는 사람들과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10% 이상 확 나고 이게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나 딴 거 다 떠나서 오늘 현장에서 예술인들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자,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좋아할 것 같아요? 반길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보험 만능주의자들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을 내서 미래에 생길 때를 대비해서 축적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야? 서민들이 그거를 축적을 해야 돼. 서민들이. 그리고 서민하고 부자하고 그 돈 내는 차이가 별로 안 나. 안 그래요?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제도 아닙니까? 실제로 의료보험 많이 내, 나 많이 내 그런다고 그러지만 재벌이 내는 돈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각 그 차상위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의료보험 내게끔 된 사람하고 내는 폭이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예. 수백만 원 차이 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6만 4천 원 받는 KBS 그 출연료에서 6,100원씩을 고용보험료로 뗀다는 거야. 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거 왜 원천세를 또 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가서 받는 돈이 거의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 세력 뭐 이낙연 그쪽에서 나왔던 쪽들은 이낙연 당대표가 하는 거는 구시대 방식의 제재 방식이에요. 뭐냐면 금융사를 통해서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서는 도매로 띄워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줄 서서 신청하고 서류 써내고 일단 지급됐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받긴 편해요. 그렇죠. 높은 분들 편한 방식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 온라인으로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뿌리는 방식은 이재명 방식은 소매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 단계가 없는 소매니까 한꺼번에 꺼내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지원을 받는 거죠. 대개의 경우 온라인으로 요즘 스마트폰을 쓰면서 하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있는 거여서 그런 것들은 지금 나가고 있었을 때 서로 방식과 단계 관리하는 차이인데 이건 결국은 합쳐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하이브리드로 4차 지원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직접 그렇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결국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 재원을 쓰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했다는 거고 이런 게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 보시면 아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폭넓게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누굴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중에서 손실이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실이 별로 안 난 사람도 10억 이하고 5명 고용하지 않고 있으면 돈을 줘. 돈을 준다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1원 손해낸 사람하고 수천만 원 손해낸 사람 똑같이 받아. 그리고 양심적이어서 내가 지인이 학원이라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진짜 너무 이 부분은 현장 소리를 철저하게 듣고 있는데 그 지인이 말은 자기는 문재인 정권이 욕먹는 게 싫어갖고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대. 그런데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받질 못한대. 남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했는데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어쩌자는겨. 요게 그 기본소득 논쟁을 진짜 수년간 해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약간 물리가 튀었다고나 할까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그리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만 보는 한 기본소득 논쟁은 한 발짝도 못 나갈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돈이 꽂히면서 반대론자들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쓸 돈 안 쓰고 이 돈 쓰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낮지 않다. 그거 그래봐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90% 80%의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면서 파생되는 효과가 내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 가게에 종업원 1명 쓰던 거 2명 쓰고 3명 쓰거든요. 그렇죠. 경제 유발 효과. 식당만 그러겠습니까? 조그만 무슨 공장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있잖아요. 분들도 계속 돌아가면 고용이 유발되는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는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을 못하면서 이 돈만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기본소득으로 돈이 50조가 나가면 이걸 한 해 못하네 하는 가장 찌질한 방식. 이건 안 되고 문제는 최근에 재난지원금 2차 있잖아요. 예. 이게 아직도 37%가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2천억 넘게 안 나가고 있어 지자체에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자체마다 물어봤더니 아니 이거 서류를 갖다가 써갖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이거야. 앉아가지고 팬트만 굴리고 있어 이 슈샤리들이. 돈은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간 얘기인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답답한 게요. 그 지원을 해주면서 직접 지원을 해줄 때 늘 느끼게 되는 게 경제학을 전공했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이걸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답답한 게 이 지원받은 금액이 그냥 지원자의 통장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로 다 빠져나가지. 건물주 좋은 일을 시키거나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정말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내서 그렇게 될 거면 왜 건물주를 직접 지원해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역화폐로 나가거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필요치 않다 할지 모르지만 진짜 아예 월세를 전부 다 절반을 정부가 대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받지 말라고 강제를 해버려. 그게 더 도움되는 거야. 예, 어쨌건 나는 선별 지급도 필요하다는 주의자예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싸움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선별이 필요한 시기에는 선별을 해서 진짜 두텁게 주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보편 지급 자체가 기본소득과 연결이 되고 이게 어떤 사회적인 관습처럼 돼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게 보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저희 어릴 때는요. 사진 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디 새날 출연 기념으로 글자 써주는 것만으로 대단한 사진 조작이었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관공서에 컴퓨터가 고르게 보급되어 있는 데도 없는데 나눠서 하는 거. 예컨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피트니스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든 재난지원금 같은 걸 받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었어요. 왜? 헬스클럽이 다 문 닫아서 그렇지. 일하던 자영업자들은 백수야. 보험도 없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서류를 3번을 고쳐서 11종류를 냈어요. 근데 받았어. 그래. 그렇게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3차 나왔을 때는 처음에 2차 15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정도를 또 따로 줬어요. 요번 4차도 기대하면서 정부가 날 죽이려고 하진 않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거 시스템을 조금 더 잘 쓰고 공무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컴퓨터가 일하게 하면 돼요. 이걸 본인이 찾아서 인증하는 서류가 통장사본 캡처본 보내라고 뭐 이런 것들 요구하거든요. 예. 아,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모든 은행들이 지금 앱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통장 사본 캡처본을 왜 보내라는 거냐? 본인의 동의를 미친 거쳐서 거야. 금융기관 내 확인하게 만들게 되면 서로 편한 건데 예.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거 위해서 자, 그런 어쨌든 이런 지금 근데 재난소득 한 번만 얘기하면 경기 재난소득 같은 경우는 각 카드사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끝나. 이런 디지털 시대에 문제는 이런 아젠다가 계속 토론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캠프의 전략상으로 보면 나는
기본소득 반대를 쓰라고 외치는 게 전략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아젠다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질질질질. 이건 한 가지만 덧붙이면 웬만한 캠프엔 경제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최근에 지금 이재명이 30% 가까운 지지를 얻는 이유가 가장 최근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 채용 장사 맡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채용하는데 이제부터는 경기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도의회가 3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필기시험부터 면접까지 모두 교육청이 위탁하는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정함을 더하겠다. 당연히 박수 보낼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세. 아젠다를 발굴해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자기 당해요? 나경원이? 아니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개발해가지고 이슈에 어떤 관심을 받으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잘 나가는 주자 발목 잡기식의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민의 드린 짐이 거예요. 하는 짓이잖아요. 예. 아니야.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까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맞아요. 예. 어떤 대통령도요 나라 망할 정책은 사실 안 합니다. 다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답이 나오니까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MB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 사자방 정말 아무것도 안 두들겨보고 자기 이익만 두들겨보고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지주변 사람.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면 민주진영에서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끌려가는 뭐 이런 그 아젠다들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